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녹음기 떼간 분은 조금 후회할 거야. 저는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 그랬는데, 그죠? 그것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그리고 대검 인권부가 보라라고, 총괄해서 보라라고,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뿌이게 만들었어. 네, 그래서 제가 제 지시를 하겠다. 내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근데 검찰청법에 제 지시 이런 거 없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이것도 검찰의 그 치명적인 오욕이죠. 왜냐하면 말 안 들어서 장관이 또 제 지시를 내렸다가 이 검찰사에 남아 보세요.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쏟아낸 윤석열 청장을 향한 말들입니다. 한마디로 알아서 꿀든지 조용히 나가라는 이야기인데요. 헌정사상 이렇게 굴욕적인 말로 현직 검찰청장을 밟아버린 사례가 있었나 싶습니다. 저 같으면 쪽팔려서 당장 나갈 법한데요. 그런데 윤석열은요. 아마도 그는 또 버틸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옷 벗는 순간 자신이 끝장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래 힘줄처럼 질기고 또 질기게 버틸 겁니다. 한마디로 잘라주기를 바라는 건데요. 그건 절대 안 될 일이죠. 누구 좋으라고요? 같은 날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일선 검사들이 우리도 이런 법무부 장관은 처음 봤다며 해도 너무하다, 선을 넘었다는 등의 검찰 내에서 불만의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기사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조선이나 검찰의 이런 반응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이런 언론은 처음 봤지만 대한민국 검찰이 이 정도로 썩었는지 정말 몰랐는데요. 국민들이 할 소리를 지들이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검찰은 해체가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다 온 듯합니다. 반대로 검찰 내에서도 윤석열의 리더십이 무너졌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놓고 부장검사와 평검사 간의 의견 대립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이라는 뚝이 터진 건데요. 무너져 내리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더 얼마나 버틸지, 버티면 버틸수록 검찰 안팎에선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저희는 윤석열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검찰 개혁을 위해 모든 적폐를 끌어안고 뛰어내리는 논개 같다는 생각마저 들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역사는 검찰 개혁을 방해하다 결국 셀프 개혁당한 강골의 검찰청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사건이 나고 나서 알게 된 게 여러 개 있는데 네. 지난해 말에 있었던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관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저는 네. 신라젠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예. 근데 이 얘기가 결국은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그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하고요.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그런 수사를 우리는 목격하면서 올바른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가 있었던가를 우리는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날 긴 침묵을 깨고 모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회고록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겁니다. 최근 야권에서 볼턴 회고록 내용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며 볼턴을 증인으로 소환하자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볼턴 회고록이 갖는 의미를 한 방에 정리한 건데요. 조 전 장관은 25일 트위터에 볼턴 회고록 내용을 비판한 한 언론사 칼럼을 트윗했습니다. 그러면서 컬럼에 나온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인용했는데요.
볼턴 회고록을 세 줄 요약하면 이렇다. 나는 온갖 방해를 다했다. 일본도 같이 방해했다.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은 꾸준히 하더라. 칼럼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볼턴 회고록을 바라보는 조 장관의 시각이 그대로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모종의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됐으나 트럼프 대통령 곁에 있던 볼턴 전 보좌관의 회방으로 결국 무의에 그치고 말았다는 건데요. 일본을 거론한 대목도 눈길을 끕니다. 볼턴 회고록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그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의 볼턴 전 보좌관과 비슷한 노선을 견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전 장관이 보기엔 볼턴 전 보좌관과 아베 총리가 힘을 합쳐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을 저지하려 했다는 거죠. 조 전 장관이 이처럼 볼턴 회고록을 맹비난하고 나선 것은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에 이 회고록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됐기 때문인데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참으로 의아스럽고 실망스러운 행태들이 볼턴 회고록에 나와 있다며 볼턴 회고록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분식평화, 남북 위장평화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설명하고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통합당은 볼턴 회고록에 언급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얽힌 비화와 관련해 청와대가 왜곡이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성실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청와대에서 성실한 답변이 없다면 국민을 대표해 국회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은 언제쯤 정신이 되돌아올까요? 이게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인가요?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국회로 돌아와 쌓여있는 현안 처리나 하시길 바랍니다. 대체 언제까지 발목 잡기만 하실 건가요? 국가 간 벌어진 외교를 국정조사를 하자고요. 볼턴도 증인으로 소환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다 부르자고요. 이러니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민심이 요동치는 겁니다. 제발 좀 생각이란 걸 하고 일다운 일을 좀 하십시오. 존 볼턴 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일부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당이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외교안보특위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공개 질의를 해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식 평화, 남북 위장 평화 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답변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와대에서 성실한 답변이 없다면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거 불러놓고 순수하고 거짓말하면 당신 나중에 큰일 난다라고 하면 진실대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거나 하겠죠. 그런 형태에서 사실을 밝혀보자는 거죠. 존 볼턴과 혹시 얘기가 된 게 있나요? 통합당하고? 볼턴하고 제가 성씨가 좀 달라가지고요. 미국의 안보보좌관 했던 사람을 한국의 국회 국정조사 증언대에 세운다는 건 외교적 갈등이 됩니다. 아니 근데 그건 뭐 본인이 원해서 오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다 걱정하시는 아니죠. 국정조사를 한다는 거는 증인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 우상호 의원님이 미국의 외교까지 걱정할 필요 없는 볼턴이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채택할 수 외국인이라고 왜 채택을 못합니까? 그렇지만 외교 문제가 있죠. 외교 문제 그거 미국 외교 문제를 왜 그 의원님 걱정하세요? 한미 간의 외교 갈등이 되죠. 아니 그건 본인이 선택의 문제죠. 아니요, 본인 선택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외교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아니 외교를 왜 몰라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니 그 누가 외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대통령한테 갈등- 채택한다고 트럼프도 그래서 안 증언을 들어봐야 하겠다고 될 얘기했죠. 아주 트럼프 좋습니다, 얘기했어요. 분위기. 당사자 아니에요. 트럼프도 불러야지.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 얘기하겠어요. 아시고 지금 제안하신 아니 거잖아요. 볼턴 말고도 지금 우리나라에 외교 한번 썼도 이게 있고 다
통일부 장관도 있잖아요. 다 와야지요. 그러니까 방금 진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북한 아니 그 사람들도 와야지 청문회 하면요. 방금 진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국내 뭐가- 정쟁화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그럼